네, 오늘 금천재단에서는 한 표 차이 의원으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강구덕 전 시의원님이시고 2018년도에 금천구청장 후보로 출마하셨던 강구덕 의원님을 좀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의원님, 네. 인터뷰하기 전에 네. 지금 혹시 코로나 1, 2차 접종 맞으셨나요? 예, 1차, 2차, 3차까지 맞았습니다. 3차까지요? 예, 예.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열 같은 거 있으시나요? 예, 없습니다. 저도 없습니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마스크 좀 벗어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의원님 실물이 좀 멋있으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의원님, 먼저 일단 우리 금천 구민께 새해 인사 좀 부탁합니다. 예, 금천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검은 호랑이 해라고 하지요. 세상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호랑이처럼 정말 기운 넘치고 활발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도 소원하신 일 다 이루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요즘 어떻게 지냈어요? 제가 볼 때 의원님 사실 의원님 좀 뵙고 싶었었는데 또 의원님을 또 자주 보신 분도 있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잘 안 걸렸거든요. 요즘 어떻게 지냈어요? 네. 요즘에는 이제 구청장 재도전한다 그런 예. 생각으로 결심을 해서 지금 선거운동 하는데 예. 좀 열심을 쏟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 내년 선거를 올해 선거를 확실하게 출마하신다는 거네요? 그렇죠. 결심을 해서 예. 지금 뭐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좀 주변 반응은 좀 어떻던가요? 주변 반응들은? 주민들의 반응이 이제 네. 뭐 두 가지 정도 나올 수가 있죠. 네. 이 어려운 시기에 나와서 어떻게 하냐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선거운동 가기 힘들겠다 이런 마음도 있고 또 지난번에 나와서 참 아쉬웠는데 이번에 좀 상황이 좋아졌으니까 제대로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이번엔 꼭 당선되라. 이런 격려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요즘 보면 그 코로나 때문에 참 힘든 상인들도 많고 주민들 많잖아요. 네. 근데 의원님 돌아다니면서 좀 힘들다, 가슴 아팠다 이런 기억 혹시 있으시나요? 들으죠. 상가 쪽 많이 돌아보면은 그런 것들이 많죠. 네. 예, 우리 특히 도산동 쪽 같으면은 네. 제가 우리 당의 어떤 지지자들이 적은 쪽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반응이 아니다 하는 정도의 느낄 정도도 있었고 또 그 중에서도 어떤 분들은 빨리 와라 그러면서 이제 따뜻하게 맞으신 분도 있었고 이번에는 좀 달라졌다. 예, 현 정부에 대한 불만들이 아마도 표출될 것 같다. 이번에 한번 기대해 보자. 막 그러면서 격려해 주신 분도 있었습니다. 이번 보면 사실 좀 많이 지난번보다 좋은 상황인 거 맞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예. 근데 이번에 보면 사실 옛날 동료 의원이었던 네. 그 의원님이 이제 입당을 하셨잖아요. 그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입당하는 거를 막을 수는 없고 예. 와서 얘기는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얘기 한마디 했죠. 예. 오는 것은 결정했으면 와라. 네. 근데 나하고 싸우자고 덤비지 말아서라. 이렇게 얘기는 했죠. 어떻게 해요? 안 싸우면 경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뭐 같이 구청장을 도전하게 됐으니까 선의의 경쟁을 해야죠. 해서 더 나은 사람이 심판 받게 되는 거고 저는 이제 어쨌든 그 중에서도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분명히 또 어떤 생각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믿고 있고 또 국민들도 이 표를 주는 데는 겉만 보고 주는 게 아니고 속까지 보는 것이니까 그거 보면서 판단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이제 구의원이나 시의원으로서 보여줬던 것보다는 이 구청장 후보는 그래도 행정력, 집행력이 뒤따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까지 보시면은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 그러면 지금 사실 강구덕 의원하면 한 표의 주인공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매스컴도 많이 떠들었잖아요. 정확히 몇 표 차이 난 겁니까? 한 표입니까? 두 표입니까 이게? 저 14년도 코로나가 아니죠. 세월호 사건 때 그때 이제 이 선거가 있었는데 그때 서울시를 도전했습니다. 그래서 딱 우리 금천구의 개표 결과는 투표차. 또 며칠 후에 서울시에 가서 재검표를 했는데 그때는 딱 한 표 차로 줄었어요. 그냥 1,3천 표에서 한 표 차가 아니고 6만 표 중에 한 표 차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기네스북에 올리려고 생각을 해봤는데 사례가 없다고 전례가 없다고 안 올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실패를 했지만은 뉴스 많이 나왔고요. 방송사 나왔고요. 지금도 뭐 선거 관련된 방송에 나오면은 꼭 한 표 차 얘기가 나오고요. 또 잠깐 글을 쓴 책에도 한 표 차 사례로 나옵니다. 저도 확인했습니다. 그 정도로 표의 소중함 진짜 느끼겠네요. 표의 소중함이 얼마나 큰지를
강조할 때는 꼭 한 표 차가 들어갑니다. 의원님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네. 사실 의원님 같은 경우는 뭐 시의원을 어떻게든 뭐 아마 어떤 당원들과 누가 나와도 아마 당선이 될 텐데 꼭 구청장을 고집하는 이유는 뭐 어떤 겁니까? 네. 그게 있더라고요. 이제 의원으로 살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예, 그래서 못다한 것들을 구청장이 되면 꼭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것들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되게 뭐냐면은 우리 구청장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처녀 공직자들하고 함께 해서 우리 국민들의 복리 증진이라든지 삶의 질을 바꾸는데 바로 그 역할이 중요한데 그 역할들을 해내려면 최소한 구청장은 해야 뭔가도 해낼 수 있겠다. 평소에 꿈꿨던 거, 계획했던 것들을 그래서 구청장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제가 이 4년 동안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복지를 알아야 된다 싶어가지고 복지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학위도 받고 예, 1급 자격증도 따고 뭐 그게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사도 되시죠? 예, 뭐 예. 지난번에 이제 박사는 했죠. 예, 예. 그래서 행정학 박사 하고 있습니다. 동국대에서 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것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 만약에 지금 그 의원님이 그 구청장이 했다면 코로나 상황, 지금 현재 상황, 뭐 지금 유성구청님도 잘 하고 계시지만은 예. 이것만큼은 내가 구청했다면 이렇게 코로나를 상황에 대해서 이것만 내가 이렇게 했을 텐데라고 아쉬웠던 아주 좀 미흡했다고 생각된 행정이 있습니까? 행정의 부분에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정부에서 내려진 지침대로 하는 게 공무원들이니까 예. 한계는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한계 내에서도 충분히 구청장으로 살 일들이 있었을 거라고 보고 예. 제가 눈에 띄는 것들은 뭐 추운 날씨에 길거리 쫙 늘어서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방법이 별로 대비가 없었다는 것. 예. 또 실제로 불편하신 분들이 노인들 허리 아프신 분들은 어디 가서 기대고 싶은데도 길 데도 없고 앉을 데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다. 예. 또 어린 아이들도 이 추운 겨울 날씨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예. 그런다 해서 뭐 이렇게 비닐을 쳐줄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뭔가 따로 한 줄로 쭉 세우는 게 아니고 네. 따로 이렇게 배를 할 부분이 있었을 텐데 네. 그런 부분을 소홀히 했다. 또 자원봉사자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이제 그분들에 대한 예우를 어떻게 했는지 조금 한번 뒤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의원님 그 이제 제일 부분 먹고 사는 게 우선이잖아요, 주민들이. 그렇습니다. 예. 예. 청년 일자리, 또 여성 일자리, 또 노인 일자리 사실 일자리 관심이 가장 많은 부분인 것 같은데. 예. 의원님은 청년 일자리, 또 여성 일자리, 노인 일자리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뭐 방안이라든가 그런 뭐 대책이라도 있으십니까? 제일 어려운 질문인데요. 예. 실제로 일자리 부분은 정부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물론 지방 정부도 정부니까 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만은 위에서 정해진 예산으로 정해진 일을 시키는데 일을 하게 하는데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게 유도리가 있거든요. 어느 정도 폭이 있단 말이에요. 그 폭을 어떻게 운영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고 실제로 일하신 분들의 인권이라든지 강도라든지 이런 편리한 점 이런 것들을 불편함을 해소시킨다든지 이런 쪽에 좀 더 신경을 썼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이제 실제로 예산을 가져와야 되는 거니까 그쪽 부분 예산들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좀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금천에 그런 일자리를 찾는 대상들이 워낙 타 구에 비해서 많기 때문에 그런 예산 확보에 많이 신경을 썼을 것이다. 그래서 뭔가 반납하지 않고 바로 그냥 집행할 수 있도록 세심한 기울을 기울였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어차피 공약이기 뭐 들통나면 안 되지만 네. 저 공약이라는 것은 이제 딱 터치는 게 공약인데 그래도 한 가지만 알겠다면 청년 일자리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청년 일자리가 사실 제일 어렵죠. 예. 해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방법이 있겠습니까? 네. 요즘에 지금 흔히 하는 것들이 뭐 알바 형태로 또 기간 형태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차피 정부에서 정해진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것이 일반적인 거고 그동안에 뭐 다른 걸로 추가할 수 있다면은 좀 더 활발히 해보겠다는 건데 정부에서만 의지하면 한계가 있어요. 예. 그래서 기업체, 예. 그런 기업체들이 청년들을 이렇게 케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뚫어야죠. 쉽게 말해서 자리를 만들어내야죠. 그래서 이렇게 확산시켜서 이 일자리를 넓히겠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금천구에 사는 청년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직접적으로 약간 깊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의원님. 예. 솔직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뭐 약속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많은 훌륭한 신 후보자들이 애정자 뭐 애정자죠. 앞으로 나올 구청장, 구청장 후보, 애정자들이죠. 애정자분들. 입후보 애정자. 입후보 애정자분들이 그지만 더불어민주당엔 현재까지는 백승건 구장과 유성훈 구청장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어느 분이 이분하고 부딪히고 싶지 않다. 누구랑 부딪히고 싶지 않습니까? 둘 다 부딪히고 싶지 않죠. 그렇습니까? 왜요? 누구랑 부딪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그래도 뭐 현역이 프리미엄이라고 그러잖아요. 프리미엄. 그래서 현역하고 부딪히면 좀 더 어렵지 않을까. 자신 있으십니까? 솔직한 심정인데. 내년에 올해 구청에 제가 있습니까? 구청장 선거를 한번 치러봤잖아요. 치러보니까 뭐 선거는 뭐 구도다 바람이다 막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구도 바람 다 맞아야 되는 거라서 내 혼자 잘해도 되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분위기 상황들이 맞아 떨어져야 되더라는 걸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뭐 본인의 노력이 얼마큼 중요하고 인품이 얼마큼 중요하고 뭐 이런 거 다 실력이 있다 할지라도 바람 앞에서는 못 이기더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의원은 우리 당이 우리 국민의힘이 이길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자신 있게 제가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역시 보고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제가 지금 이것을 뭐 대본에 짜인 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오늘도 신처럼 뭔 질문을 할까 그럴 것 같은데요. 저는 가장 제가 금천여를 신문사를 11년째 운영하면서 가장 저는 중요시하는 게 주민과 소통입니다. 뭐 구청장의 능력 뭐 이런 거 학벌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주민과 소통할 것이냐, 또 그 주민과 어떻게 그런 말들을 귀담아 줄 것이냐, 끼리끼리 그들끼리 정당 사람들끼리 가진 자들끼리 배운 사람들끼리만 하는 게 아니라 일반 약자들의 서로는 어떻게 귀를 담아줄 것이냐, 소통 어떻게 해나가시겠습니까? 소통의 뭐 조건이랄까요? 기본적인 자세가 있을 것 같아요. 상대하고 소통을 하는 상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진정성이 있어야 되고 자기가 어느 정도는 그 어려운 사정들을 좀 겪어본다든지 들어본다든지 체험을 했다든지 또 그런 과정을 거치며 자랐다든지 이런 사람일수록 더 진정한 대화가 되고 소통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어렵게 자라왔고 공부하는 과정도 그랬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우리 서민들하고 특히 소통하는 데는 전혀 불편함이 없을 거고 진솔하게 대하면 또 따뜻한 가슴으로 대하면은 분명히 소통하는 데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하고 또 의원님만 잘하신 분만 뭐 이렇게 만나주고 또 일반 서민들 못 안 만나주고 그런 거 아닌가요? 제가 굉장히 그 낮은 사람이죠 사실은. 낮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건 없어요. 너무 소탈하게 또 꾸밈이 없이 좀 대하는 그런 성격이어서 어쩔 때는 좀 과다 노출 뭐 이런 것들까지도 걱정하는 정도의 성격이라서 소통의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도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 진정성 있게 대하면은 분명히 서운한 사람이 훨씬 적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강구덕은 이런 사람들하고 좀 한 30초 자기 소개해 주십시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본인 소개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강구덕은 뭐랄까요 정치를 해야 할 뭐 그런 성품이 아니라고 한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이 또 어떻게 정치를 하냐고 이렇게 하신 분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내가 이제 꿈꿔왔고 준비해 왔기 때문에 충분히 해낼 수 있다 생각을 해왔고 또 구의원 2번, 서울시의원 1번 해왔기 때문에 구청장으로 도전하더라도 분명히 행정적인 또 리더십이라든지 추진력 이런 것들은 제안 안에 갖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못 보여줬던 그런 리더십을 제가 사실은 논문 쓰는 것도 박사 논문도 또 이 리더십에 대해서 썼거든요. 그래서 리더십 부분 이런 것들을 내가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장 후보로서 또 구청장이 돼서도 충분히 우리 행정을 이끌어가고 우리 국민들을 끌어안고 같이 보듬어낼 수 있는 그런 준비는 충분히 돼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끝맺음 인사 있잖아요. 우리 금천 구민들께 또 끝맺음 인사 해주고 예시 좀 합니다. 금천 구민 여러분, 그래도 어려운 시국입니다. 뭐 현 정부의 실정도 있고 또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 엄청나게 힘든 상황이었고
옛날에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 대국이라고 하면 10위권에 드는 이 대한민국인데도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는 상황이 돼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은 현실적으로 그걸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데 큰 보탬이 되고 싶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정말로 어려운 시국에 맞았으니까 그걸 다 극복하시고 건강지키시고 또 앞으로 소원하신 일 다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이민년 새해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강구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